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삼성 면접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손에 먼저 잡히는 인성 면접에 대한 부분부터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성 면접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에서 직무에 대한 면접, 창의성 면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인성 면접이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면접의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삼성의 경우에는 이력서와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영역 10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원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 직무라고 하든지 이런 것도 1지망, 2지망, 3지망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다른 어떤 직무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 공정 설계를 지원했는데 뭐 공정 관리나 이런 쪽을 지원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의 변경에 대한 요인들을 희망 직무 지원 내용과 연관해서 물어볼 수 있게 되겠죠. 또는 왜 DS가 아니라 파운드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내가 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왜 이 분야를 희망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력사항에 대한 부분이에요. 학력사항은 여러분들의 학력의 과정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학점이 제일 눈에 많이 뜹니다. 자, 학점이 높아도 뭐라고 하고 낮아도 뭐라고 합니다. 높으면 높다고 뭐라고 하고, 높으면 왜 이렇게 학점만 높냐, 대외 활동 많이 안 한 거 아니냐, 너무 학교에 공부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학점이 좀 낮으면 학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학점이 낮은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물어보겠죠. 아시겠지만 학점이 낮은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학점이 낮은 것 때문에 삼성에서 떨어질 거였으면 서울에서 벌써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접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찌되었든 이력사항에서 나의 약점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조금은 당당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약점 때문에 학점이 부족한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점에 대한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지 못할 때, 그냥 내가 낮은 건 낮은 대로 두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거지 이렇게 두고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 때의 답변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노력, 내가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직무에 대한 부분,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왜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다음에 또 학력사항에서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전공은 어떤 땡땡 전공인데 왜 이 분야에 오고 싶냐, 예를 들어서 전공이 기계직렬인데 왜 반도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뭐 살리지 않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연관성이 적은 전공에 관련돼서 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답변의 포인트를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는 어찌되었든 똑같아요. 이 전공이어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를 면접에서 부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것이 저의 뭐 실수였고 이게 적성에 안 맞았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공한 것이 어떤 면에서 이 업무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호기심과 흥미와 나의 능력과 경험을 다양한 대외 활동, 전공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분들은 비록 살리지 않더라도 내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만 하면 충분히 이런 답변들은 패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접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 상황과 면접관의 궁금한 점들을 내가 잘 설명해주고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면 되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접관의 의도에 맞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면접관의 의도에 맞지는 않았는데 그래 그것도 말이 되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답변을 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방향성을 잘 생각하시고 나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왔는지의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력사항에도 공백기 같은 것들이 드러나거나 편입이나 휴학에 대한 사유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공백이나 편입, 휴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좀 쉬고 싶어서 그냥 휴학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쉬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를 뭐 계획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공백은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공백기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해서 만들어낸 것,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긴 공백기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획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되고, 저 이런 계획이 있어서 휴학을 했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물론 취업을 준비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디든 가라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목표로 하고 바래왔던 곳이 바로 삼성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꾸준하게 이 목표를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비가 좀 길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라는 것들을 공백기에서 설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에 안 간 이유 같은 것들도 학력상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성적도 좋고 했으면 대학원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갔냐, 뭐 또는 석사까지 했는데 왜 박사는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대부분 다 이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하실 말씀이 뭐예요? 네, 실무에서 더 경력을 쌓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저에게 더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더 전문성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학원에 가지 않은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이런 걸 더 배우고 싶어서 이런 걸 더 많이 경험해 보고 싶은데 그런 실질적인 경험들은 대학원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포인트, 베스트 3, 주요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경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뭐 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턴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됐는지, 또는 여기서 한 업무가 무엇이고 그 업무가 너가 지원한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짧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짧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것이 내가 지금 지원한 삼성에서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대단한 역량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하셔도 돼요. 뭐 내가 노력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케팅 툴에 대한 사용 능력 하나만큼 확실하게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웹페이지 제작에 대한 역량만큼 확실하게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무엇을 내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었다, 그 한 가지만 인사이트로 뽑아내셔도 그것과 연관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완벽하려고 노력해요. 면접에서 보게 되면 나는 되게 완벽하고 뭔가 내가 다 잘한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잘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강약점을 잘 얘기하시면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다, 잘하는 것은 이것이 잘하는데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대내외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들을 리스트업 하지 않겠습니까? 이력서 사항에서 대내 활동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그 사람이 살아온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대내 활동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좀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행동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래서 그런 경험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인성을 갖춰왔는지, 또 그런 경험들이 실제 실무나 조직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매칭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왜 했니? 여기서 뭐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 뭐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어?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의 꼬리를 만들어 가다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내 경험 하나하나를 직무에 녹여낼 수 있고 회사 생활에 녹여낼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예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물어볼 수 있는 베스트 질문 다섯 번째, 바로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거는 없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 있으면 그걸 물어보는데, 불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던 내용들을 쓴 부분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이 불필요한 자격증을 왜 취득했냐라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자격증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함이 있었겠지만 자기의 어떤 목표나 아니면 관심사를 가지고 이 자격증 취득하게 되었다는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취득의 연유와 이유에 대해서만 잘 설명해 주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